안녕하세요, 리본카 전현민입니다. 지금 저는 리본카 청라지점에 나와 있어요. 요즘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소형 SUV 이런 카테고리에 정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난번에도 저희가 소형 SUV 이렇게 다양하게 보여드렸더니 11만 분이 봐주셨어요.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소형 SUV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제가 오늘 보여드릴 차는 소형 SUV 중에서도 연비도 좋고 1년 동안 타더라도 그렇게 돈이 많이 나가지는 않는 그런 차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쉐보레에서 나온 트레일블레이저인데, 이 트레일블레이저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장거리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연비를 측정했던 그런 차예요. 이 트레일블레이저 하면은 사실 저는 굉장히 좋은 기억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차가 소형 SUV다 라고는 하지만 소형 SUV가 보여줄 수 없는 그러한 옵션과 성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트레일블레이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일단 트레일블레이저의 아쉬운 지점까지는 아닌데 뭔가 사람들이 좀 걱정하는 게 있어요. 뭐가 제일 그러냐면 이 안쪽에 3기통 엔진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3기통 엔진이다 라고 하면은 경차에나 들어가는 엔진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경차에 들어가는 엔진보다 훨씬 배기량도 높고 출력도 훨씬 좋아요. 그래서 지금 요 안에 3기통짜리 엔진은 1350cc 정도에 되는 배기량을 가지고 있으면서 출력 자체는 터보 엔진을 쓰기 때문에 한 156마력 정도를 내요. 여기에 장점을 한 좀 더 하자면 이 장점 중에 하나가 자동차세예요. 한 24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요 정도의 자동차세가 절약된다는 거. 거기에다가 이 소형 SUV라고 하면은 보통 올휠 드라이브나 이런 것들을 잘 넣지 않는 추세인데, 요 트레일블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사륜구동까지 들어가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RS라고 하면은 이 장점들이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데 그걸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요 휠입니다. RS의 미드나잇 패키지 같은 것들이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18인치 휠에 검정색이 들어가요. 이런 것들을 또 볼 수가 있고, 옵션이 많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보여드리자면 이 뒤쪽에서 볼 수 있는 게 전동 트렁크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요 전동 트렁크가 사실 소형 SUV 같은 거에서는 보기가 좀 힘들잖아요. 보통 이제 셀토스 최신 버전이나 니로 최신 버전 이런 데에서도 가장 높은 트림에 들어가는 그런 옵션 중에 하나인데, 요 트레일블레이저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들어가 있다는 거, 그런 것들 굉장히 좋아 보이기도 하고, 우리가 소형 SUV다 라고 생각을 하면 트렁크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작아 보인다 라고 하고, 심지어 트레일블레이저 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 트랙스 크로스오버보다 전장 지원도 짧은데 그게 어떻게 공간이 넓겠냐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한 가지 간과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이렇게 쿠페형 SUV로 나오기 때문에 전장 지원 자체는 길지만 전고가 낮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기에는 살짝 무리한 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통 SUV처럼 생긴 이 트레일블레이저가 실내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쓰기에는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트레일블레이저가 좋은 옵션을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일렬에 있거든요. 그걸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트레일블레이저의 장점 중에 하나는 일단 자동차에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옵션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트레일블레이저의 RS 트림 정도라고 하면은 한 2,600만 원 중반 정도? 요 정도가 했었거든요. 거기에다가 뭐 미드나잇 패키지라든지 뭐 이것저것 옵션들을 쭉쭉쭉쭉 다 넣다 보면 신차가가 한 2,900만 원 정도까지 올라가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옵션들이 들어가냐면 올휠 드라이브 이런 식으로 사륜구동이 들어가 있고요. 요 위쪽으로 보면은 통풍 시트가 앞좌석에 1열에 다 들어가 있고 2열에 열선 시트까지 모두 다 들어가요. 그리고 위쪽으로 디스플레이나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으면서 요 위쪽으로 보면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들어가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들어가. 이런 것들 진짜 좋잖아. 그리고 심지어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반쪽짜리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GM 자동차들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앞차와의 차간 거리를 조절해서 가속과 감속을 해주는 그런 기능들은 들어가 있지만 차로 중앙을 유지해주는 그런 기능이 좀 빠져 있다는 게 조금 아쉬운 지점이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차로 이탈 방지 보조 같은 그런 안전 기능들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또 좋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차량을 유지하는 데 대략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지, 내가 과연 대중교통이나 이런 것들을 탈 바에 트레일블레이저를 타는 게 맞는 건가, 그 선택이 과연 합당한 선택인가, 그거는 내려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트레일블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한 3년 정도 지나고 이제 한 3만 킬로미터 정도가 조금 넘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소형 SUV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게 하이브리드건 내연기관이건 감가가 거의 안 되는 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트레일블레이저
트레일블레이저만 하더라도 한 2,400만 원대 정도, 요 정도까지 가격이 내려온 걸 볼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감가가 별로 안 되기는 했잖아요. 과연 내가 이렇게 감가가 그렇게 심하지 않은 이 트레일블레이저를 구매했을 때 그 가성비가 과연 얼마나 있느냐? 저는 트레일블레이저가 충분히 그만한 값어치를 한다라고 생각하는 한 3가지 포인트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기본기가 굉장히 탄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차를 운전함으로 인해서 운전의 스킬이라든지 자동차를 알아가는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경험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옵션이에요. 옛날부터 우리가 소형 SUV다 하면 옵션이 정말 많이 빠지는 걸로 유명했잖아요. 근데 이 차만 하더라도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 전동 트렁크, 통풍 시트, 우리가 생각했을 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싶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유지비예요.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동차세가 다른 소형 SUV에 비해서 조금 더 저렴한 거, 거기에다가 1.35 엔진을 가지고 있지만 저희가 직접 이 차량을 끌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때 고속도로 연비가 한 16.5km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소형 SUV 치고도 3기통 치고도 연비가 굉장히 잘 나오는 거죠. 근데 고속도로 연비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 나오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시내에서 주행한다 이러면은 연비가 13에서 14km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계산했을 때 연간 나오는 기름값이 리터당 1,660원이라고 계산하면 한 19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거기에다가 자동차세 한 24만 원 나오고 30대 초반 제 기준으로 했을 때 보험료가 70만 원 정도가 나와요. 그렇게 계산하면 연간 나오는 비용이 대략 한 280만 원에서 29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오, 잠깐만, 계산해놓고 보니까 트레일블레이저가 꽤 유지비가 나오네. 그래서 내가 유지비나 이런 것들 충분히 감내할 만해. 그리고 소형 SUV 정도에 난 기본기가 좀 탄탄하면서 그래도 쉐보레 정도면 이제 국산차긴 하지만 정말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미국 차는 미국 차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감성들을 좀 느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요 트레일블레이저도 괜찮은 선택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연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지비가 조금 아쉬우니까 요 다음 차에서 정말 유지비가 괜찮은 차량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시죠. 그리고 다음 차는 요즘에는 아르카나로 바뀌었지만 이 차가 나올 때만 해도 XM3였습니다. 그래서 XM3, 그 중에서도 E-TEC라고 불리는 하이브리드 모델이에요. 리본카를 정말 많이 봐주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 차를 가지고도 서울에서 부산 왕복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테스트했을 때만 하더라도 이 아르카나 하이브리드가 뭐 소형 SUV인데 서울 부산 왕복하면서 뭐 연비 얼마나 잘 나오겠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서울 부산 왕복하고 나서 정말 깜짝 놀랐었어요. 실연비 기준으로 20.87km/L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리터 주유하면 21km를 가는 거야, 자동차가. 그래서 XM3 이 하이브리드의 가장 큰 장점들을 얘기하면 일단 첫 번째로는 연비가 있고요. 그리고 장점을 얘기했으니까 아쉬운 지점 하나만 얘기하자면 요게 보면 태풍의 눈 로고가 들어가 있죠. 이때까지만 해도 르노 삼성이었어요. 그리고 요 다음부터 르노 코리아가 됐죠. 그래서 요 다음부터는 로장주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분 중에 XM3 끌고 다니다가 앞에 사고가 난 분이 있어요. 그 사고가 난 분이 범퍼 요 앞부분만 떼서 로장주 들어가 있는 엠블럼으로 교체해서 타고 다니는 분들 계시더라고. 어쨌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연비나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엔진 출력 자체만 놓고 봤을 때 약간 아쉽다는 거예요. XM3 하이브리드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엔진 출력이 한 87마력 정도가 들어가요. 여기에 전기 모터까지 더했을 때는 합산 출력이 한 145마력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엔진 출력 자체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유쾌한 펀 드라이빙을 해야겠다, 요런 용도로는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 그런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더라고요. 그래도 이 차가 사실 신차가가 굉장히 비싸고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알아보려면 일단 이 측면을 먼저 봐야 됩니다. 여기 측면에 봤을 때 팬더 부분에 이렇게 인스파이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차의 트림이 인스파이어 등급이라는 건데 옵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옵션이 들어가는 건지는 실내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고 뒤쪽에서도 잠깐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뒤쪽에서 볼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 요 아래쪽에 보면 E-TEC 하이브리드라고 있는 요 레터링 배지를 봐야 됩니다. 요 배지가 달려있으면 이 차가 하이브리드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트렁크를 한번 열어서 볼게요.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XM3에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어? 라고 하지만 원래 순정 아닙니다. 원래 순정에는 전동 트렁크가 없어요. 이거는 따로 차주님이 장착을 해 놓으신 거예요. 이거 전동 트렁크 원래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트렁크 공간이 꽤나 넓다는 거는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깊이감이 있기 때문에. XM3가 소형 SUV다 라고는 하지만 전장 재원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한 4,500mm가 넘어가거든요. 예전 기준으로 봤을 때 준중형 SUV예요. 그 정도로 전장 재원이 길기 때문에 이 깊이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이 차량의 측면, 이 뒤쪽 펜더 부분 D필러가 어떻게 생겼어요?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정통 SUV처럼 이 D필러가 쭉 뽑아져 나와서 각지게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요만큼의 공간을 손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깊게는 쓸 수 있지만 위쪽으로 높이가 있는 집을 쉽게 싣기에는 조금 어렵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알고 구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내에서도 잠깐 보면요, 실내로 들어와서 보면은 일단 요 가운데 있는 디스플레이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죠. 10.25인치짜리 멀티미디어 냅인데 이런 것들도 옵션을 넣어야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요 XM3 하이브리드에서 가장 좀 인상 깊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행 보조 기능이 완벽하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요 왼쪽에 핸들 컨트롤을 보면 앞차와의 차간 거리를 조절하는 기능하고 차로 중앙 유지 보조 핸들 모양이 있는 요 기능이 들어가 있죠. 인스파이어 트림까지 올라오면 요 주행 보조 기능이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으면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열선 통풍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래서 디스플레이에 보면 앞좌석에 열선 통풍을 이렇게 둘 다 틀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런 기능들 굉장히 좋죠.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옵션이 들어가 있으면서 주행 편의 사양이라든지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핸들 열선, 열선 통풍 시트 이런 것들까지 다 갖춰져 있는,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그런 차를 모는 게 더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XM3 하이브리드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XM3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인스파이어 트림 기준으로 했을 때 신차 가격이 3,400만 원 정도가 됐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옵션 한 두어 가지 정도를 넣으면 신차가가 3,560만 원 정도가 됐었어요. XM3가 생각보다 굉장히 비싼 차입니다.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으로부터 한 2년 정도 지나고 주행거리가 5만 킬로가 좀 안 됐어요. 그런 차량이 지금 현재에는 2천만 원 초반 정도의 가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감가가 1,300만 원이 된 거야. 소형 SUV인데 감가가 왜 이렇게 세지? 근데 생각해보면 지금까지의 감가는 굉장히 세지만 사실 이 앞으로는 감가가 사실 심할 수가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XM3 하이브리드 말고 일반적인 내연기관 그런 차량들이 요 밑에 가격을 쭉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XM3 하이브리드가 2천만 원 초반 여기까지는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지만 요 앞으로는 감가가 그렇게 크진 않을 거라는 거,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심지어 XM3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탔을 때 연비가 20km가 넘게 나왔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잡고 좀 계산을 해보면 연간 15,000km를 탄다라고 가정하고 1년에 나오는 유류비가 대략 한 125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거기에다가 1.6L 엔진을 사용하니까 자동차세가 한 29만 원, 추가적으로 보험료가 있죠. 보험료까지 계산하면 제 기준으로 봤을 때 70만 원 초반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다 더했을 때 1년 동안 유지하는 비용이 200만 원이 조금 넘어가요. 그거를 12달로 나눠서 계산을 해보면 한 17만 원, 18만 원 요 정도가 나옵니다. 이 정도면은 괜찮은 거 아닌가? 요런 장점들이 있어서 요 XM3 하이브리드를 한번 보여드렸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연비가 좋으면서 유지비가 정말 괜찮은 그런 차량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풀체인지된 니로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 니로 풀체인지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웬만하면 추천을 안 하고 싶었어요. 왜 그러냐면 니로가 조금 비쌌었어요. 신형 니로 같은 경우에는 2024년, 2025년에 견적을 한번 내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풀옵션 트림에다가 옵션 몇 개 더하면 신차 가격이 3천만 원 중반을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싸다 보니까 사실 엄청 추천을 할 수는 없었는데 2022년, 그러니까 초기에 나왔던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면 생각보다 가성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2022년 정도에 나왔던 요 니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데 저는 요 니로가 정말 좋은 차지만 아쉬운 게 감가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쉬운 점이면서 동시에 장점이기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제 옆에 있는 이 니로 하이브리드만 하더라도 중간급 트림, 한 프레스티지 정도가 되면서 거기에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아니면 드라이브 아이즈라든지 이런 옵션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신차가가 한 3천만 원 언저리 정도 했던 그런 자동차거든요. 근데 그런 차가 지금 한 3년 정도 지나고 주행거리도 한 25,000밖에 안 됐는데 감가가 4,500밖에 안 됐어. 그래서 2천만 원 중반이야.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보면은 진짜 니로는 감가 방어가 정말 잘 되면서 감가가 너무 안 돼서 이게 중고차로 사는 게 맞나? 당연히 신차로 사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아까 제가 아쉬운 지점이자 장점이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니로 하이브리드는 감가가 안 될 수밖에 없어. 왜 그러냐면 요 니로가 있고 요 전 버전 1세대 니로가 있잖아요. 1세대 니로 중에서도 페이스리프트 이전 이후 이렇게 두 가지 모델로 나뉘는데 페이스리프트가 된 니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1,000만 원 후반대에서 2천만 원 초반 정도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니로를 타다가 나는 이제 조금 더 큰 차가 필요해, 이제 니로를 팔아야겠어 라는 마음을 먹었을 때 이 차가 중고가로 얼마를 받을 거다라는 것들을 그 1세대 니로를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차를 사서 뭐 2년이든 3년이든 타다가 뭐 3만 킬로, 4만 킬로 타다가 팔았어 라고 하면은 그래도 2천만 원 초반, 1천만 원 후반 이 정도의 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들 때문에 저는 이게 아쉬운 지점이자 장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니로야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잘 아니까 좀 특징 중에 하나를 좀 얘기를 해보자면, 니로가 소형 SUV 중에서도 진짜 작은 편에 속한다 라고 아시는 분들 계시던데 아닙니다. 측면에서 한번 보면은 니로가 생각보다 좀 큰 소형 SUV라는 것들을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전장 제원 자체가 4,400mm를 넘어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장 제원만 놓고 봤을 때는 셀토스보다 커요. 조금 더 큰 차입니다. 그래서 니로 같은 경우에도 2열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굉장히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으면서 트렁크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꽤나 넓은 트렁크 공간을 볼 수가 있어요. 다만 수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니로 같은 경우에 진짜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는 여기 핸들에 보면은 앞차와의 차간 거리를 조절하는 거와 핸들 모양이 있으면 차로 중앙 유지 보조랑 HDA 1 정도가 들어가는 거고,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계기판과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아래쪽에 보면은 통풍 시트나 이런 것들, 운전석, 조수석 다 들어가죠. 그리고 지금 보면 저게 이제 노브 타입의 기어 시프터가 들어가 있는데 저거는 프레스티지 등급까지만 저런 거고, 요 윗등급으로 올라가면 다이얼식 기어 시프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부러 나는 노브 타입이 좋아 라고 얘기하면서 프레스티지를 고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여튼 니로 하이브리드는 이러한 특징들이 있으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차 가격이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주행거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감가가 별로 안 되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니로 하이브리드는 1년 유지비가 어느 정도 되냐, 그런 것들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니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도 공인연비가 20km 정도가 나옵니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연비가 잘 나오는 그런 차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류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렴한데 1년에 15,000km 정도 탄다라고 하면은 유류비만 한 125만 원 정도가 나오고, 1.6L 엔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세가 한 29만 원 정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보험료 같은 경우에 제 기준으로 30대 초반으로 놓고 봤을 때는 60만 원 중반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 보험료가 5만 원에서 8만 원 정도가 저렴한 거예요. 확실히 유지비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다른 차량들 대비해서 훨씬 더 가성비가 좋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 보여드리지 못했던 소형 SUV들을 좀 모아서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는데, 개인적으로 오늘 보여드린 차들은 처음에 들어가는 돈 자체는 지난번에 봤던 소형 SUV들보다 다소 높을 수는 있지만 유지비 정도는 지난번에 봤던 차량들보다는 좀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소형 SUV들을 끄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유지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서 대중교통 타고 뭐 이렇게 다니느니 그거 돈 조금 더 보태서 내가 차 타고 다니겠다 라고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유지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소형 SUV라는 카테고리 항목 중에서도 하이브리드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정말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물론 트레일블레이저는 하이브리드는 아니지만 기본기가 탄탄하고 운전에 재미가 있다는 점에서 뽑았지만요. 그래서 오늘 보여드린 차량들이 각자만의 특징과 특색들을 정말 뚜렷하게 가지고 있는 차량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오늘 보여드린 차량들 중에서 어떤 차량을 구매하면 좋을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유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